사립학교 대학 이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복합적인 위기 해소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정말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총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법안의 필요성 문제, 둘째 해산장려금 등 자녀재산 귀속 논란 문제가 있겠고, 부정 부실 운영 이후에 자진 폐교해버리는 먹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들 폐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행정조치 일환으로 정원 감축, 일정한 구조조정 조치할 수 있고 해산, 폐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하기 어려운데도 자진해서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환 진수리님, 또 이미성 진수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들이 왜 문을 닫지 않고 있을까요? 먼저 김명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발제문에 읽지 않은 대목인데요. 현재 이 사학구조정 개선 법안에서 가령 기존 법에는 이제 대학이 파산하면 한 명의 법원이 지정하는 한 명의 파산 관제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제 사학진흥재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파산 관제인이 할 경우에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파산까지 가기 전에 폐교 명령을 통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도 분명히 백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방법이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조금 나아지는 면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해산장려금이 끼어들고 그 폐교 절차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 법에 따라서 큰 대학이 자진 폐교를 결정하고 큰 재산을 챙겨갈 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법이 허용하는데.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어서 폐교도 못하는 대학들이 해산장려금을 어떤 식으로든 받으려고 버틸 때, 아까 말씀드린 좀비 대학일 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그 기본 틀이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백승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 이전에 아무래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조정식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법안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재산권 이것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지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 대학의 그 법인이 재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전체 수입의 4%도 안 됩니다. 등록금은 90년대까지 기여도가 80%가 넘었고요. 이제 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면서 한 절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법인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적 측면에서 봐도 지금의 해산장려금 재산의 환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환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소위 부실하고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학이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아직 소극되게 얘기해서 갈 때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버틸만 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버틸만 하다는 것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 여건이 부실화되고 악화되는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조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을 속히 더 정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문을 닫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학들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인척으로 구성된 대학 같은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 일가족과 친인척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도 좀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간다면 그것이 지금의 위치보다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좀 판단도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문을 닫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한마디로 사립이 폐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폐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많은 사학에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 이사장, 설립자 친인척들이 포진해서 가족 경영, 족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조개선법 제정되어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좀 운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 질문 드립니다. 구조개선법 통해서 실제 폐교와 해산 의사 있는 학교 법인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법을 통해서 입학 정원이 얼마나 감소할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이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학 구조 개선을 출발하는 단초로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시범 운영을 거쳐서 작년까지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자료가 좀 축적이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여기서 근데 공청회 간략하게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청회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나온 거는 이번에 그 재정 위기 대학으로 진단된 대학이 14곳입니다. 일단 14곳이고 사실 근데 올해만이 14곳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40년까지 좀 예측해 놓은 아니요. 이 법을 있습니다. 통해서 네. 실제 폐교 해산할 의지가 있는지 그럼 그거는 입학 아직 정원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 파악했냐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셨냐고요. 아직은 파악을 하지 않았죠. 예, 파악하지 그런데 이제 않으셨으면 잠정적인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일단 예측 가능성을 파악을 관련해가지고는 해야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에서 해상 장려금 추정 규모 시뮬레이션한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치로 대학 재산 팔고 청산 완료하면 경영 위기 대학 12개 중에 4개가 해상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빚 갚고 나면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구조개선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해산 정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김명환 진수리께서 실태조사 기반으로 해서 대학 구조조정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전망이 있어야 그 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폐교나 해산하는 법인 수가 많지 않은데 어떤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해산 장려금, 그러니까 자발적 해산을 위해서 해산 장려금, 자녀재산 귀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산 장려금의 범위와 한도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미성 진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폐교하는 재산의 아까 학교가 재산을 다 팔고 부채 갚고 위로금, 학생 위로금, 교직원 위로금 다 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금액에서 해산 장려금을 설립자에게 주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테니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해산 장려금 먼저 계산 지급하고 나서 재산을 매각하면 이 나중에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가격도 내려갈 텐데 그러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성 진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해산 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 그 진술서에서 해산장려금 도입은 삭제돼야 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언제라고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을 보면 귀속 재산의 일부를 해산장려금으로 준다라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속할 시 청산지원 계정에 귀속할 시 해산장려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지원 계정의 수입원에는 정부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매각해서 귀속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정부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지금 틀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남규 진술인 네. 진술 내용 보면 먹튀 해산이나 부정비리 설립자에게 해산 장려금 지급은 차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명환 아까 인가 전에 그러니까 저는 부정부실 운영 이후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교나 해산 인가 전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김명환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까 이미성 진술인이 사전감사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상시적인 감사단 얘기를 했는데 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필요하고 상시감사 필요하고요. 그 위에서 파악된 실태 위에서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틀, 저는 이 기본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떤 지역에 지금 대학이 10개라고 할 때 사실은 5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학들을 없앨 것인가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사학진흥재단이라는 전담기관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지역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찌 보면 이게
폐교 명령을 이 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걸 그 권한을 강화해서 대학들을 일단 사학진흥재단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한 다음에 천천히 매각해서 제대로 가치도 인정받고 용도 변경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용도 변경 허용하면은 공익법인이 그 지역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는 단순히 고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선법에 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 조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도 이태규 의원 주최 공청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뭐 내용 좀 생략하고 설립자 측이나 학교 법인에게 우선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학법인 대학 구성원 퇴직금 지급과 같은 보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최규봉 진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설립 경영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없고요. 법안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안에 정한 대로 하시겠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개선법에서는 교직원 보호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네. 최소한 면직보상금, 퇴직위로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률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성 진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에 관한 부분은 구체화해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립학교 법인 재산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에 활용된 재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서 국고 지원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입니다. 이 법인 자체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립대학 설립 운영자에게 재산 환원해 주는 것 특혜다. 해상 장려금만이 해법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이유도 그것과 같은 것이겠죠. 사립대학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재산을 정리에 돌려받아야 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의 퇴로를 마련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대학생의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나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선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